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시장 이야기 듣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시장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주말도 잘 보내셨나요? 최근에 휴일이 많아가지고요. 네. 주말이 주말 같지는 않았지만 잘 보냈습니다. 덕분에 저는 좀 월요일이 반복되는 기분도 사실 지난주엔 들었었는데 뭐 이번 주에도 쉬어가는 하루가 있습니다만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지켜볼 이야기들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는요. 한미일 주식시장 박스권 돌파 여부 주목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제목을 꼽아주신 걸 보고 제가 시장 이 차트를 봤더니 네. 8월, 9월부터 해서 훅 내렸다가 겨우겨우 올라오고 훅 내렸다가 겨우겨우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은 박스권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좀 뚫을 수 있을까요? 오늘 타이틀의 네. 박스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네.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당분간, 그러니까 지난주 상황에서의 시장 흐름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고 성장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맞아요. 흐름들이 진행될 것이다. 네. 한미일 공이 성장 섹터의 강세 현상이 지난 주간에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박스권의 돌파가 가능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판이 바뀌었고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전제적인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요. 고점에서의 박스권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이 18,000포인트입니다. 지난 7, 8 수준에서의 고점 라인이 18,000포인트거든요. 지난주에 18,000 수준을 살짝 돌파했죠. 네. 지금 돌파 수준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39,500포인트가 니케이 지수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의 상단 부위입니다. 지금 박스권 직전에 있죠. 39,4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박스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럼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의 박스권 상단부는 2,700포인트입니다. 우리 시장은 간신히 지금 2,600을 넘어선 상태이죠. 네. 갈 길이 멉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앞서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이번 주 시장을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갈 길이 멀긴 하나 2,600포인트 초반에서 2,700포인트 수준까지의 지수 흐름에서의 이번 주 구간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주 상황에서 박스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있고요. 종목별 접근도 있어서 그간에 움직였던 어떤 테마라든가 이슈에 의한 종목들보다는 대형주로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이제 봐야 됩니다. 대형주. 네. 대형주를 지금 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뭐 8월부터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박스권 돌파를 할 수 있을까를 보려면 그만큼 시장에서 어디를 좀 보고 있어야 되는지 뭘 기대해야 되는지 이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증시 외적인 흐름에서의 내용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환율 변화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엔화도 마찬가지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등등등 환율 주변에서 상황이 우호적으로 시장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 내용들인데 경제 지표. 어제 그제 나왔던 PMI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하는 이러한 그랬죠. 내용에서의 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에서의 흐름인데요. 삼성전자죠. 뭐니 해도 지금 국내 시장에서의 전환점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흐름에서의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의 주가 전환입니다. 결국은 바닥을 확실히 찍고 올라줘야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서의 최근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일 실적 발표가 있죠. 네. 실적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삼성전자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때 아마 삼성전자에서 오늘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던 지난 2분기의 헤드라인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분기 헤드라인이요. 실적 좋았죠. 그랬죠? 지난 2분기 실적도 네. 10조 초반을 달성하면서 대부분의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에서의 그 기사 헤드라인이
전년 동기 대비 1,400%의 영업이익 증가. 이게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해 2분기 실적이 영업이 6천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분기, 올해 2분기에서는 10조를 넘겼기 때문에 1,400%의 증가 추세가 진행되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기사가 시장에서 회자됐습니다. 이러면서 주가도 88,000원 수준까지의 7월 5일 기준으로 상승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전체적인 헤드라인의 타이틀 면에서의 그 주가 내용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볼 때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게요. 지금은 우려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에 대한 헤드라인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 분기 대비해서 뭐 2% 수준. 그러니까 그 상승치가 거의 없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되고 있는 내용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 실적치 10조 초반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400% 이상의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전환이 언제 나타날지 개인 투자자들 최근 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놓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엔캐리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외국인 매도가 지난 8월과 9월장 지수 조정 구간에서의 삼성전자에 대해서 4조 5천억의 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9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에서의 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는 큰 폭의 그 상승이 나타났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여전히 오늘도 매도가 진행되는 형태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도가 진정될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올해 들어서 이 부분을 판단하면 매도가 얼마만큼의 매도가 나올지를 유추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지난 1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엔캐리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는 지점에서의 대략 4조 5천억이 유입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지분율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난 12월 중반에 53.5% 외국인 지분율을 보였어요. 이런 과정에서 7월 기점으로 해서 56.5%까지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증가했거든요. 이 금액이 대략 한 4조 5천억 됩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자금이 급하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의 대부분의 물량이 이제 소진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보여졌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내일 실적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시장의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는 거의 끝났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에서의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전환점, 반환점도 오늘, 내일 지점으로 해서 주가 반환점의 지점을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의 지수 박스 돌파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은 당연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반도체 종목들이 이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10월 8일 내일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시장 이 대장의 귀환을 알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네. 결국 시장에서 약간 우려감 있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건 약간 전분기 대비 데이터에 대한 어떤 눈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하지만 결국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끝났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끝났다.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수급의 향방이 좀 바뀔 수 있을지 저희가 이 점을 많이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에 엔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고 사실 이제는 투자자로서 이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세도 그렇고 엔캐리 뭐 트레이드도 그렇고 네. 좀 언제 끝나나 이걸 가장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내일 중국에서는 또 네. 경제 회복 패키지를 발표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최근 우리 시장이 중국의 영향도 어쨌든 많이 받아왔었던 그렇죠. 만큼 내일도 한번 크게 좀 자금의 어떤 이동이나 이런 게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휴일 이후에 첫 개장이죠. 그렇죠. 내일 중국 시장이. 그래서 네. 관심이 주목되고 있어요. 개장 이후에 주가 상승할지 아니면 최근 상승치가 대략 바닥 대비 30%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조정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도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기존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돈을 풀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비단 이번만큼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해에서부터 동일한 형태에서의 돈을 풀고 규제를 해제하는 형태에서의 중국 정책들이 많이 발현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위안화의 흐름 때문이라는 말씀드렸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위안화가 7.3 위안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서 정부에 돈을 풀게 되면 풀었던 돈이 다 해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라고 중국과의 금리 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위안화가 7위안 수준까지의 하락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중국 정부에 돈을 풀게 되면 돈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해외에 나갔던 자금들이 중국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시스템적인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 정책들은 실효성을 가지고 시장에 먹힐 수 있는 부분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국 시장은 바닥은 이미 이전 단계에서 찍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 바닥 대비 30%의 상승이 나타나게 됐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정책이 발현됐을 때 중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뭐 삼성전자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가 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을 토대로 네. 앞으로의 시장 전망, 당장 내일장 좀 어디를 저희가 봐야 될까요? 대형주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됩니다. 이게 등치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대형주이면서 경기 민감주인 종목이 있습니다. 있죠. 어떤 종목일까요? 뭐 전력 이런 쪽? 제가 이제 경기 네. 민감주를 말씀드리면서 경기 회복주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드렸고요. 석유화학? 석유화학이 있고요. 석유화학 큰 대형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수를 주도할 수 있는 대형주는 아니기 때문에 네. 석유화학이 있고요. 철강이 있고요. 건설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요. 유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민감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형태에서의 그 종목들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형주이면서 경기 민감주, 자동차가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으로 내일 장부터의 시장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기준으로 해서 대형주 내에서 가장 빠른 조정을 보였던 업종입니다. 올해 6월부터 자동차 업종은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종목들, 반도체도 그렇고요. 나머지 그 전기전자도 그렇고 여타의 대형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조정 시점이 7월 또는 8월 정도 선에서 주가의 조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자동차 업종은 미리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이면서 대형주 섹터에서의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지점에서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시장에서는 결국 대형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그래서 그 안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앞서 이 삼성전자 얘기해 주시면서 앞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그간에 소부장을 비롯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부 반등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은 아직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전환점을 돌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죠. 보여지고 있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플러스 소부장을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소부장을.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소부장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주식을 접근할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해당 종목의 매출이나 앞으로 성장성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각도의 측면에서 종목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종목을 찾아내는 흐름은 이전 단계에서 시장에서 시세를 선도했던 업종 내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부장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었던 시점이 지난해 연말 즈음이었습니다. 이때 그 HBM 관련한 종목들 외에 지난 연말 즈음에 소부장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여기 내에서도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지난해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주가를 선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주가 수준에서의 지금 현재 수준을 보게 되면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에서의 가격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PBR 기준에서 지금 1배입니다. 1.04배입니다. 굉장히 저평가 수준에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플러스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한 반도체에 대한 공략 지점으로 판단해 보겠다면 이번 주 소부장의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해당 섹터가 움직였던 게 지난해 말 그렇죠. 하반기 정도 이때 그러면 있죠. 움직였던 종목들을 위주로 보면은 좀 옥석가리기가 될까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위주로 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장 강한 종목 위주로. 지금은 리노공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얘기가 네. 회자되고 않고 있지만 지난해 연말 분위기에서 리노공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그랬죠. 네, 그래서 재료 가치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는 강했던 종목이 다시 강한 흐름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으로 종목을 찾으시면 쉽게 종목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뭐 새롭게 투자를 해보고 싶어도 종목 발굴하기가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이전의 히스토리를 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대형주와 경기 민감주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과연 내일 이후로 우리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이 박스권 돌파의 단서를 확실히 얻을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